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편지는 하나원 시인이 장복내 여인에게 보낸 복내양께라는 제목의 편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는 1993년 11월 12일 장복내 여인이 발행한 나의 슬픈 반생기 447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복내양께, 정말로 가을인가 봅니다. 코스모스는 나지막 꽃으로서의 정열을 다하여 그 소소한 마음을 다하여 한참 피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를 많이 쓰셨는지요? 이렇게 편지를 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소라고 하는 것은 중국식 한자로서 대수롭지 않고 자질구레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마음을 먹고 시집 한 권 마련하시지요. 그럼 희망이든지 영혼낸 식으로 한 권 엮어보세요. 여성의 아련한 마음으로 꿈을 엮는 가락으로 하나의 리리시즘에 가득 찬 시를 엮어보세요.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리리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시나 산문, 음악 등에 나타난 서정적인 정치 및 서정적인 분위기나 수법을 추구하는 정신, 그리스어로 리라에서 유래한 리릭, 그러니까 서정시에서 비롯한 용어로 주관적이고 개성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서정정신 및 문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동시 두 수에 있어서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미지를 표현하세요. 더욱 봄에 있어서 또렷한 상념과 주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아마 전에 동시 두 편을 보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원 시인이 볼 때 이미지가 부각되지 않았고 또 봄에 대한 또렷한 상념과 주제가 좀 흐릿하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하여 마음에 떠오르는 직관적인 인상,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자면 선입견, 선입관, 첫눈 이런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 많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상념이라 할 수 있고요. 주제라고 하는 것은 창의적인 예술 작품에 나타나는 중심 사상이 되는 것, 이런 것을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가을은 애달픈 박의 매력을 그린 것이어서 퍼그나 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각 연구의 하모니가 어울려야 하겠습니다. 현대인은 시를 생활 필수품으로 가지고 항상 꿈을 지니고 있어야 행복하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아마 가을이라는 시를 보냈던 모양인데 애달픈 박의 내력을 그린 것이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박을 주제로 한 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각각 연에서 보니까 연과 연의 하모니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모니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법칙에 따른 화음의 연결, 그러니까 조화라는 뜻이겠죠. 이런 것들이 각 연과 연 사이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또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 40~50편 엮어보시오. 인생을 호숙 마시고 시세에게 잠겨서 또렷한 눈과 시각으로서 창작하시오. 그러면 됩니다. 민족의 혈관 속에 따스한 피가 돌게 하고 눈물도 흘려볼 수 있는 작품을 써보십시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계속 지금 앞에 방송한 바와 같이 하나훈 시인은 장목래 여인에게 한 40~50편 정도 빨리 써서 시집을 좀 내보자, 이거를 채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일 없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 허송세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허송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몸 건강하시기 바라며 사연을 줄이겠습니다. 9월 19일 하나훈, 이렇게 편지를 마감 짓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연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게 얽힌 일의 앞뒤 사정이나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영어로 하자면 더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족의 혈관 속에 따스한 피가 돌게 하고 눈물도 흘려볼 수 있는 작품을 써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훈 시인의 민족사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에서의 편지에서도 여러 번 반복했지만 정복래 여인에게 시를 꾸준히 쓸 것과 보내온 작품에 대하여 조언을 잊지 않고 격려하며 시집을 내도록 채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의 문학 열정에 대해서 그 자서전에 피력한 내용을 중심으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훈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44 움트는 사랑의 인시, 자서전 96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싹같이 움트는 사랑의 인식의 총화는 삼중의 사랑, 즉 내 인생에 세 가지 지극히 타오르는 불이 있다. 그 하나의 불은 알이라고 부르는 한 사람의 높은 플라토닉의 아름다운 여인이다. 그를 사랑하여야 할 고민과 또다시 희망을 품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싶은 한층 더 모지게 타오르는 불, 이렇게 쓰여 있고요. 챕터 45 문학계의 욕망, 자서전 98페이지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불은 문학이다. 내가 이 표현 예술로서 이 땅 위에 미화시키고 또한 인간의 꿈을 행복하도록 땅 위에다 현실로 구현시키겠다는 타오르는 불, 이게 이제 두 번째의 불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또 하나의 불은 한 줄기의 피어나는 꽃, 이 꽃을 보고 내가 살아가는 기쁨, 구름이 떠가며 흩어지는 것, 한 마리의 새가 우짖는 소리, 몇만 년 유구히 흘러가는 한 줄기 강물을 보면서 보람있는 자꾸만 희열을 느껴지는 것, 또 남자와 여자가 유별한 것과 또한 이 남녀가 빚어내는 희노애락이 모두가 꽃같이 애절한 것, 살아야 할 생명이 살아가는 생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켜가는 기쁨에 타오르는 불. 이 삼중의 불타오르는 불에 대한 열애가 나의 병신과 현실 사회와의 어그러진 괴리에 통일할 수 없는 불통일을 원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영혼의 나라의 사람으로 또한 아름다움으로 맺어지며 승화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나를 황홀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3화라고 했는데 두 번째 화가, 두 번째 불이 바로 문학에 대한 열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문학에 대한 열정 때문에 하나훈 시인이 문둥이라는 난치병을 극복하고 자기의 삶을 개척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 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167화는 복래씨라는 하나원 시인이 장복래 여인에게 쓴 편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